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울렁증 극복하기 제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여기 현지 사람들한테 둘러싸이면은 정말 이 영어 울렁증이 심하게 왔거든요. 뭐 되게 당연한 이유지만 제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고 또 여기서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업무를 할 때 하는 영어랑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소셜 활동을 할 때는 영어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그룹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소셜 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실 많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할 때도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내고 그런 경우에 상당히 이제 말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말도 부드럽지 않고 대화가 부드럽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 영어 울렁증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엔 정말 이제 그런 이제 현지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데 가면은 거의 뭐 그냥 어색하게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어색하게 옆에 이렇게 있다가 그냥 슬그머니 빠지거나 구석에 가서 이렇게 쭈그러져 있거나 뭐 핸드폰 뭐 확인하는 척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구석에 쭈그러져 있었죠. 근데 구석에 이렇게 쭈그러져 있다 보면은 그게 더 이제 힘들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될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고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잘 안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영어 울렁증이나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이것저것 해본 결과 참 뭐랄까 영어 울렁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이렇게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미국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미국에 저희 미국에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오피스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신시내티랑 그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데 그 시카고에 이제 팀 미팅을 하러 갔는데 저희 팀이 이제 전체적으로 북미에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그 미팅을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제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는 저 혼자서 이제 동양인이고 저 혼자서 이렇게 영어 액센트가 있고 저 혼자서 한국인이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갑자기 이제 느끼게 되면은 부담이 확 오게 되고 뭔가 내가 여기서 내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면은 진짜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아직도 이렇게 뭐랄까 그런 영어 울렁증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석에 쭈그러져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은 항상 저는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아니면 이전 회사에도 일을 하고 했을 때 인터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뭐 1시간 정도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제가 이제 영어가 액센트가 있고 영어가 이제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고 하지만은 제가 어느 정도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제 포지션을 준 거고 이전 회사에서도 저를 이렇게 고용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영어가 좀 어설프다, 영어가 액센트가 있다, 영어 표현이 좀 어설플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그동안 겪어온 바에 의하면은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내고 이러면은 또 회사 내에서 진급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비정규직 시작해서 정규직으로 바뀌고 정규직 바뀌어서 몇 번 이렇게 진급을 하고 그 다음 회사에 새로 옮겼을 때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걸 많이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혀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이 영어가 좀 어설프다는 게 그렇게 큰 단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길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영어 울렁증 극복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 자체보다는. 일단 영어는 이제 지금 해결이 된 거죠.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걸 잘 알고 내가 액센트가 있는 것도 알고 가끔가다 내가 이상한 표현을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직 저를 해고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진급까지 시켜주고 한 거 보니까는 영어는 크게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소셜 상황이나 그런 그룹 상황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영어 울렁증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어가 안 된다고 인정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태도가 이제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영어는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제가 적극적으로 말하는 걸 관심을 보이고, 물론 제가 그 사람들 하는 것처럼 특히나 여기서는 뭐 전화하거나 미팅하거나 이럴 때 농담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뭐 약간 대화를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이어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템포도 빠르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사실 100% 현지 사람처럼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전제 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좋은 태도를 보이는 거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도 그룹 그런 디스커션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쟤는 뭐 이민자여서 영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뭐 자세가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그룹의 일원으로서 크게 손색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태도를 좋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물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영어 자체에 이제 집중을 해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하거나 이러면 너무 이제 스스로 위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영어 울렁증이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내가 말을 잘 못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움츠러들고, 그 다음에 나의 값어치를 스스로 낮게 평가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지레 짐작을 하고, 사실 저도 이제 그랬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직장을 구할 때 한참 이제 인터뷰도 보고 이랬는데 잡을 못 잡으니까 이건 내가 영어가 안 돼서 그러나 보다, 내가 말이 안 돼서 그러나 보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사실 영어는 그때도 뭐 충분히 이제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한 거고, 말을 얼마나 발음을 완벽하게 하느냐, 말을 수려하게 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만 이민자한테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고, 또 1년 동안 이제 구직하면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발음을 좋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발음에 대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저는 그래도 이민자 치고는 발음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제가 뭐 완벽한 액센트가 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태도가 중요하고, 태도로 그 다음에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다고 얘기를 하고, 또 제가 한 가지 이제 가장 큰 그러니까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왜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사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약간 창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여기서 영어를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그냥 되게 막 어설프게 웃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어설프게 그랬는데, 그러고 나면은 대화가 안 이어지고, 그리고 나면은 점점 또 분위기 이상해지고, 그러면 또 이제 구석에 쭈그러져 있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을 때는 솔직하게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절대 창피한 게 아니고 사실 못 알아듣고 그냥 적당히 얼버무려 넘기는 게 더 창피한 건데, 사실 아직도 가끔 하긴 합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은 거 못 알아들어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얘기를 다 못했다 그러면, 그래도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한번 정색을 하면서 다시 알려주고 뭐 이럴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사실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고, 영어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 것이다, 영어를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이제 깔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민자고,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캐나다나 다른 나라 가시면 이민자가 될 테고, 영어 못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정이 깔려 있고,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영어 못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그런 지난주처럼 그렇게 큰 미팅에 가서 순간적으로 이제 자각이 오는 거죠. 여기 내가 혼자네, 완전 뭐 동양인 혼자고 이민자 혼자고 영어 잘 못하는 사람 혼자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위축이 되려고 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자세가 중요하고, 내가 인터뷰에서 이런 과정 거쳐서 이 사람들이 나를 고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어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내가 그렇다고 쭈그러져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나를 참여 안 한다고 생각할 테니까는 좀 더 좋은 자세로 참여를 해서 내가 이 본능적으로 오게 되는 이 영어 울렁증을 극복을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서 본인을 납득을 시키면은 좀 한결 낫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용기를 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이제 회의 중간에 이제 질문도 하게 되고, 뭐 발표도 하지만 발표는 뭐 사실 그렇게 준비만 열심히 하면은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울렁증을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특히 이제 제가 이 회사로 옮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뭐랄까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친해지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 쉽지가 좀 않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너무 혼자서 앉아서 일만 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그래도 자리 일어서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누구랑 한마디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것도 일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민자로 다른 나라에 와서 이제 무난하게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 현지 사람들보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하고 하니까, 또 뭐 이러다 보면은 제 영어 실력도 어느샌가 좀 더 좋아질 테고, 뭐 그러면 사실 뭐 제 영어 실력도 올리고 뭐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뭐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산지 꽤 됐는데도 아직도 이런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스스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거 보면은 이민 와서 생활을 한다는 거는 아마 끊임없는 이런 불편함과의 그런 싸움이 아닐까,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새로운 사회에 와서 좋은 점도 많지만 이런 건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밑에 답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생각했던 이런 그 스스로 설득하는 과정을 갖춰서 영어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울렁증을 극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